자, 반갑습니다. 정명훈입니다. 9월 모의평가 이제 총평 할 차례고요. 이제 총평이라는 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마다 좀 시험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좀 객관적인 얘기를 약간 하자면, 정부가 킬러 배제하겠다라고 한 방침을 거의 그래도 구현을 했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킬러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스케일이 큰 문제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정부의 킬러 배제 방침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예상하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 그 우리 인간 게시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흡사하게 나왔다? 뭐냐면 일단 요번 시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킬러가 배제돼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쉽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뭐 그랬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시험이 뭐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다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이번에 11번, 12번, 13번, 14번 그 네 문제는 좀 빡빡했죠. 네 문제는 그러니까 뭐 엄청 빡빡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조금 빡빡했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 14번이 조금 그랬죠. 13번은 2014학년도 9평 21번 나형, A형 뭐 하여튼 그 증가감소 문제 있는데 그 문제하고 약간 느낌 비슷한 굉장히 조건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고1 수학하는 것 같은 느낌의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뭐 그렇고 14번도 14번은 조금 논리에 대한 훈련 이게 좀 잘 돼 있어야 되는 논리를 꼼꼼하게 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좀 잘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두 문제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11번도 계산량이 좀 많았죠. 11번의 계산이 6평 14번보다 계산이 많았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11에서 14번에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갔다. 뭐 엄청 많이 빡세졌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9평이니까. 원래 9평이 좀 그렇습니다. 9평이 대체로는 수학이 쉬웠어요. 그리고 수능 때 난이도가 올라가고 6평 때 조금 어렵고 9평 때 조금 쉽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번 그 시험 난이도를 보고 와 이제 뭐 완전히 물수능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킬러 배제 이걸 통해서 뭔가 학생들을 변별하는 그 시도 이것을 평가원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난이도의 좀 균등 분배죠. 예전에는 킬러 쪽에 몰빵이 돼 있었다면 균등 분배 같은 느낌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11, 12, 13, 14 심지어 10번도 조금 10번 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계산량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앞부분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공통 과목에서 아무래도 공통 객관식 쪽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병 선생님이 공통 집중 모의고사 이런 것도 이제 출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약간 힐끗 보여줬다. 이번 시험이. 수능 때는 그게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제가 전망을 했던 게 결국 이제 정부의 킬러 배제라는 게 주관식 쉽게 내기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28번 공통 객관식과 그다음에 28번 같은 데서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6평 때 미적 28번 같은 게 좀 어려웠죠. 이번 9평은 모르겠어요. 그 6평 28번보다 좀 덜 어려웠나? 비슷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미적분 28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근데 확통하고 기하는 28번이 그냥 조금 무난했습니다. 뭐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통 기하는 그냥 28, 29, 30이 그냥 다 비슷비슷 그런 느낌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적분은 이제 28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좀 그 예측한 그것이 또 힐끗 약간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때는 9평보다 조금 더 이게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같은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든가 공통 객관식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수험생들이 그 9평부터 수능 때까지 2개월여 동안 또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수능을 항상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9평보다 수능이 보통은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그런 경향을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지금 9평 난이도대로 준비하시면 안 되겠고요. 수능 때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형이 좀 어떻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평가원에서 이제 결국 이제 사교육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사교육 그 견제 뭐 하여튼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의 문제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6평 때도 약간 힐끗 보여줬거든요. 6평 때도 뭐냐면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으로 푸는 것 같은 문제. 이런 게 한 2개 정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그래프 개형해서 뭐 이렇게 비율 관계 같은 거 쓰면 그냥 딱딱 그냥 잘 나오는, 깔끔하게 나오는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뭔가 그런 게 잘 안 통하고 그냥 계산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6평 때 소수의 문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9평 때 그런 게 조금 더 늘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공통 객관식 같은 데서. 그런 게 조금 늘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프 비율보다는, 물론 그래프도 어느 정도 안 쓰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14번 같은 건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프를 막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이 크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성질을 증가감소, 그래프라는 것도 사실 원래 이런 거죠. 개념대로 공부하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원래 수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증가감소에 대한 해석, 치역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걸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원래 교과 개념상 그냥 증가감소, 치역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해서 집합,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에 대한 그 성질 같은 것은, 겹치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센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논리, 뭐 직관이 전혀 배제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제가 이제 미적 28번 같은 데서 설명했던 그런 직관 같은 거 있죠. 넓이 사이의 그 배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직관 뭐 이런 거나 그림 이런 거보다는 논리나 그 개념, 그다음에 그 개념에 기초한 계산, 그냥 요런 게 좀 더 비중이 높아진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평 때도 사실 그런 비중이 좀 있었죠. 예전 시험보다 높아졌는데 그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을 대비하려면 이제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강 특수한 거 찍기 위주로 공부하던 거. 물론 그런 게 이제 잘 통했던 시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잘 통하는 것들도 있죠. 잘 통하는 것의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최대 최소 문제라든가 이럴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그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강 찍는다든가, 3차 함수 그래프 나왔을 때 접할 때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렇긴 한데, 그것만으로 그것이 공부의 주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런 시험이 일단은 좀 재미가 없죠. 아니, 물론 사실 뭐 그냥 누구에게나 재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뭐냐면 왠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하기가 싫어. 계산도 하기 싫어. 그러면 자꾸 실수해. 원래 그러거든.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그다지 이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하면, 그러면 원래 실수가 또 잘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좀 균형감을 갖는 게 좋겠다. 제가 뭐 사실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대충 찍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논리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14번 같은 거 보면 좀 그렇죠. 논리 훈련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길지 않은 풀이 이런 게 보인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계산을 할 때 그냥 개념대로 문제를 딱 독해를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어느 단계부터는 계산을 했을 때 미정계수가 몇 개 나올 것이고 식이 몇 개 나올 것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죠. 이런 것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제가 계산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전체적인 문제의 조건에 대한 해석과 그 조건이 그 식으로 결국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식이나 그림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랬을 때 그 조건의 개수와 그 조건이 어떻게 연립이 돼가지고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눈, 이걸 길러야 됩니다. 그냥 전반적인 수학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문제에 대한 개념적 독해력, 그거와 문제 해결, 계산력,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평 때도 강조했지만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특정 유형은 수능 유형,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막 그런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막 그랬는데, 이 수능식일 때는 이렇게 푸는데 수능 아니고 수학은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수학과 수능이 왜 구별돼야 되죠? 수능 수학이? 그 수능 수학도 수학인데? 저는 그게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애초부터 출발이 조금 잘못돼 있다고 보거든요. 부분집합이죠. 물론 수능이 부분집합이지만, 그러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으면 부분집합은 당연히 잘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왜 이걸 더 강조하냐면, 지금 일단 이번 시험을 보면 이런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낯설게 하기.
뭡니까? 문항 배치가 기존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30번 같은데 이번에 뭐 미적 30번 도형 문제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15번에 맨날 수열, 수학 1 나왔는데 이게 문항도 15번에 수학 1, 14번에 수학 2, 13번에 수학 1 원래 이렇게 나오던 게 다 거꾸로 나왔죠. 지금. 다 거꾸로 나왔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다음에 막 빈칸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평가원이 낯설게 하기로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약간은 낮추긴 낮춰야 되니까 그런데 변별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냐? 학생들로 하여금 낯설게 해서 당황스럽게 만들고 자꾸 시간 지체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변화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수능 때 또 어떤 변화구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변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특정 유형 학습,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만 한정해서 와 내가 이 유형 하나 알면 다 안다는 식의 과대 포장 뭐 이런 특수 풀이 뭐 이런 거 알면 다 안다라는 그런 그 착각 이런 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유형에 대한 해석 이것도 전체적인 개념의 틀 전체적인 개념과 논리의 틀 속에서 구사돼야 그게 변형돼서 나오거나 좀 다른 낯선 유형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유연성 그런 게 길러지거든요. 자, 그런 거라서 개념대로 공부하는 거, 논리적으로 훈련하는 거 이게 결국은 중요하다. 제가 매년 강조하는 거긴 하죠. 그게 결국 중요하고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가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아니겠습니까? 전공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특히 이렇게 지금 정부의 이 입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변화의 시기 때는 더더욱이나 중심을 확고하게 잡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자, 요런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구평시험 이게 이번에 뭐야 너무 쉬웠는데 좀 상위권 친구들 좀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또 안주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약했다. 이번에 구평 때 뭔가 점수가 안 나왔다.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보다도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 공부에 어떤 약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그 훈련 이런 거라든가 계산에 대한 훈련 이런 거라든가 수학을 그냥 전공법으로 딱 밀고 가는 훈련 이런 게 안 돼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자기 그 진단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공부를 꼭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총평 마치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자, 수능 때 뭐 다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